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3장 선호와 효용,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쪽으로 오실까요? 자, 우리가 챕터 3장 보면은 이게 이제 선호와 효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을 찾을 때, 야, 너 뭘 좋아하니? 라는 프리퍼런스가 이제 선호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다 하면 좋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선호를 뭐 2개, 3개일 때는 간단한데 여러 개 있으면 분석하기가 되게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가 효용 함수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과에 대한 효용 이렇게 있고 바나나에 대한 효용 이거를요, 선호를 효용 함수 값으로 부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먹었을 때 만족이 10인데 바나나 먹었을 때 만족이 5다 그러면 이때는 효용의 크기가 바나나보다 사과가 크잖아요. 그러면 값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더 선호한다라는 것을 값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내가 당연히 둘 다 선택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뭐를 선택하냐면 사과를 선택해서 초이스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호와 효용 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결국 이 둘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호한다? 그것을 뭔가 보기 좋게 값을 부여해서 나타내는 게 효용 함수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효용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 효용 함수 요거를 이제 변수가 이제 2개 이상 있는 것을 등고선의 원리를 사용해서 차원을 다운시켜서 나타낸 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 효용함수라는 것을 이제 무차별 곡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거기 47페이지 제일 앞에 인트로 설명만 살짝 봅시다. 자, 첫 번째 줄의 앞장에서는 예산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이 어떤 건가? 그 예산 제약식으로 봤고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떤 상품 묶음을 선택하는 게 최선의, 그러니까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상품 묶음이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효용 함수라고 얘기하고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1번 프리퍼런스라는 선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호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호의 개념. 우선 1번 선호의 개념. 네, 거기 그냥 박스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줄 박스에 보시면 두 상품 묶음 중 우리가 2개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요. 바스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2개의 상품 바스켓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바스켓하고 뭐 여기 있는 바스켓하고 뭐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분명히 더 좋아한다, 더 좋아한다는 것을 선호한다, 프리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더 꼬블랑 표시를 합니다. 부등호가 아니라 물결 표시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라는 바스켓을 B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물결 표시로 해서 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로 밑에 선호는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과를 내가 더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아니 사과를 더 선호하면 정신이 이렇게 제대로 몸이 정상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과를 선호하면 행동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사과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선호는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택은 행동이에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A 또는 B 중에서 어느 것도 다 선택할 수 있을 때 A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여기 사과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얘 뭘 뜻합니까? 아, 사과를 바나나보다 좋아하는구나. 그걸 나타내요. 아셨죠? 그거 잘 당연한 얘기인데 잘 보시고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있다면 거기 하나 밑줄 치세요. 그거를 표현이다라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표현. 이건 뭐냐면 둘 다 예산선상에서 둘 다 선택할 수 있다. 둘 다 예산 집합 안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줄 거기 가보시면 A를 B보다 선호하는데 내가 분명히 사과를 바나나보다 선호하는데 나는 바나나 선택했어. 이건 뭐예요? 아유, 사과를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과를 선택하는 것은 예산선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구입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B를 선택했어. 그럼 B를 A보다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 내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여기 바나나 선택했어. 이 사람이 바나나 선택했는데 항상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왜요? 아니, 내가 사과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바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면 아울러서 preference라는 선호는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다. 그래요. 말 그대로 이제 뭘 좋아한다는 표시고 여기는 가격을 고려하지 안 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A를 B보다 선호한다라고 하면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A가 B보다 비싸서 A를 선호한다. 이런 표현은 틀리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만약에 A를 그냥 좋아한다는 것이고 그 대신 거기서 A를 B보다 선호하지만 예산상 A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B를 구입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격이라는 것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선택 가능한 예산 집합 그거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가격이라는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뭐보다 좋아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물결 표시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물결 표시로 돼 있으면 그걸 약선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B만큼은 좋아한다. 그러니까 B보다 더 좋아하거나 아니면 B만큼은 좋아한다라는 것을 약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뭘 좋아한다라는 요 선호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순서를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보다 좋은지 순서를 나열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 선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선호, 순서에 대한 공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선호, 순서에 대한 공리. 이거는 우리가 자명한 원리를 공리라고 얘기합니다. 자명한 원리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액시옴 해가지고 뭔가 이게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증명할 때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가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완비성이라는 거 볼게요. 자, 완비성이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두 개 상품 묶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완비성이야. 비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사과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그럼 난 사과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둘 다 무차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뭐 이상한 처음 듣는 어떤 과일이 나와가지고 너 칠사가 좋아? 칠사가 뭐예요? 이거 실판하고 사과를 합친 거예요. 뭐 그런 거는 처음 보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 판단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분명히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반사성의 원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것도 이제 거의 논리적으로 이게 증명할 때 쓰는 거지, 뭐 크게 그냥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거기 보시면 A가 A보다 더 좋아하거나 그만큼은 같다, 뭐 이런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묶음도 적어도 그 자체만큼은 더 선호된다, 뭐 그런 뜻이고요. 다음 세 번째 이행성 나와 있습니다. 이행성. 자, 이행성은요 말 그대로 약간 일관성 있는 선택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의 앞에 보시면은요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우리가 A가 B보다 만약에 좋다라고 할게요. A가 거기 보시면 내가 B보다 좋고, 그리고 또 B가 C보다 좋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A와 C를 비교하면요 당연히 A가 C보다 좋거나 같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 C가 A보다 좋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은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B보다 좋은 게 A가 있고, A보다 좋은 게 C가 있고, C보다 좋은 게 B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자기가 더 나은 선택이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뭔가 순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 소비자의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는 이행성을 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행성을 위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위배하는 경우는 어떤 결과에 초래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밑줄 치세요. 한 개인이 어떤 상품 묶음을 선택하더라도
자기에는 그거보다 더 나은 상품 묶음이 항상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상태가 제일 좋다는 거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다시요. 최선의 선택을 찾는 거잖아. 최선의 선택을 찾는 게 우리가 이제 찾는 게 목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C를 선택했는데 C보다 나은 B가 있어. 근데 B를 선택했는데 B보다 나은 A가 있어. A를 선택했는데 A보다 나은 C가 있어. 아, 뭐야. 그럼 최선의 선택을 이거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달성을 못해.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행성을 위배하게 되면 이렇게 최선의 선택을 우리가 충족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속성 이렇게 있어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조금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개인이 상품 묶음 A를 B보다 강하게 선호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속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상품 묶음 C가 A에 아주 근접해 있다면 C를 B보다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A를 엄청나게 이렇게 선호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어떤 C라는 게 A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A랑 친한 친구예요, 거의. 그러면 가까이 근접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 C는 당연히 B보다 더 선호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연속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연속적이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가져서 조금씩 선호라든가 이게 이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밑에 뭐 각주도 한번 보시고요. 사전 편찬식 선호 방법은 이걸 배제하는 거예요. 연속성을 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면 여러분 사전을 편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BCD가 앞에 올수록 더 앞에 와요. 기억, 니은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보다. 그래서 사전을 편찬하는 선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뭐가 가장 적합한가 보면 확 와닿는 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 것 같아요. 금은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림픽 이렇게 하는 경우에 금은동 이렇게 됩니다. 도쿄올림픽이 이제 열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랬을 때 뭐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4등 이렇게 있다 합시다. 뭐 1등 미국이랑 할까요? 미국, 뭐 중국 이렇게 있고 뭐 한국, 일본 이렇게 있다 합시다. 뭐 일본에서 올림픽이 되면 또 자국이 이득을 많이 얻겠죠. 미국 뭐 금메달 몇 개로 할까요? 뭐 그냥 뭐 100개. 그리고 뭐 한 뭐 얼마로 할까? 중국은 아니 뭐 미국은 또 은메달 80개, 동메달 뭐 70개 이렇게 있어요. 중국은 금메달 개수가 좀 뒤져가지고 뭐 90개, 그 다음에 뭐 한 뭐 80개, 뭐 90개 이렇게 있다 합시다. 한국은 중국보다는 좀 낮은 상황이라 할게요. 근데 여기가 90인데 은메달이 좀 부족해. 78개, 뭐 동메달은 뭐 한 80개 이렇게 있다 합시다. 아, 삐까삐까하네요. 근데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이래요. 은메달이 여기 보시면은 금메달이 89개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 은메달이 되게 많아. 100개, 동메달은 500개 뭐 이렇게 있다 합시다. 5000개 그냥 막 줍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메달 개수로만 따지면 일본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로 표현했을 때 올림픽에서 랭킹 할 때는 금메달에 가중치를 가장 많이 둬요. 얘가 가중치가 가장 커요. 그냥 이게 가장 커. 이렇게 만빵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선호라는 게 소비량이 조금씩 증가하게 되면 효용도 조금씩 증가해야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메달에는 가중치를 별로 안 두는 거야. 셋 중에서 비교해서. 그래서 동메달 개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6,000개 올라가도 일본은 그냥 계속 어떻게 해요? 4등에 불과할 뿐이에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금메달 개수가 얘가 하나 늘었다고 할게요. 하나 늘었어. 일본이 하나 따가지고 만약에 이거 일본 좋은 일인데 아무튼 그냥 어쩔 수 없죠. 뭐 늘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90개로 이렇게 늘게 되면은 원래는 우리가 봤을 때 4등에서 3등, 2등 이렇게 쬐끔씩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선호가 랭킹이 순서가 바로 점핑해서 올라가.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메달의 가중치가 많으니까 90개가 되면은 한국을 제끼고 중국을 제끼고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그냥 뭐 아무리 동메달이 많아도 이렇게 순서는 그냥 4등이다. 요런 선호 방식을 바로 우리가 사전 편찬식 선호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금메달과 은메달만 있어요. 우리 살짝 무차별곡선이라는 거 미리 공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여기가 금메달이고 은메달이고 지금 일본은 지금 금메달 개수가 여기가 89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은메달의 개수가 지금 100개야. 점점점점 해서 은메달의 개수가 100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이에요. 1 이렇게.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금메달이 90개고요. 지금 은메달이 78개야.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한국 이렇게 있고. 중국은 어디 있습니까? 금메달이 지금 90개고 은메달이 80개입니다. 여기가 중국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이렇게 있어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만약에 선호라는 게 뭐야? 선호라는 것은 여기 금메달 개수가 90개가 이렇게 있으면 한국이 은메달을 한두 개씩 올라가면 선호가 이쪽으로 갈수록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돼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선호가 보면 금메달 개수가 89개면 효용은 은메달 개수가 많아질수록 효용이 이렇게 증가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일본이 은메달 개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금메달이 하나 뿅 하고 늘어나면요.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순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점프하게 되는 거야. 효용이 점프하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각주 밑에 2번 한 번에 좀 체크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각주의 사전 편집식 선호 순서는 연속성의 공리를 위배해요. 점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무차별 곡선으로 가게 되면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 다 달라요. 아셨죠? 뭐 그런 것들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차별 곡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두 번째 무차별 곡선 한번 봅시다. 무차별 곡선. 자, 무차별 곡선은 우리가 이제 순서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서수적 효용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선 개념 한번 볼게요. 개념 한번 보시죠. 개념. 자, 개념은 거기 보시면은요. 자,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어떤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상품 묶음들을, 그렇죠. 동일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동일한 효용 만족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상품 평면에 나타낸 것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합니다. 만족을 주는 상품 묶음을 말 그대로 연결한 곡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고요. 거기 보시면 약선호 집합의 가장자리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효용이 더 크거나 아니면 같은 그런 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약간 형태 이렇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돼서 XJ, YJ 이렇게 있으면 약선호니까 요 위에 요거보다 선호하거나, 아이고 이게 그림이 그러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점이 있으면 요 A보다 같거나 더 큰 점을 나타내는 여기가 약선호 집합이에요. 요 같다라는 것도 이제 포함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51페이지 그림 나와 있고, 자, 다음에 네 번째 줄 볼까요? 자, 물론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런 형태를 보려면 약간 추가적인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네 번째 줄 보시면 한편 더 선호하는 상품 묶음들이 놓여 있는 곳의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려고 할 경우 화살표로 이렇게 좀 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뭐 관례상 표현을 하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A와 무차별하게 느껴지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쭉 나타내는 게 이 무차별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성질과 무차별 지도 한번 볼게요. 성질과 무차별 지도라고 얘기합니다. 무차별 지도. 자, 우선 1번 볼까요? 자, 어떤 의미의 한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완비성 과정에서 나오게 돼요. 완비성이라는 공리에서부터 어느 한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반드시
존재해요. 무차별 곡선은 반드시 존재한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무슨 말이냐면 저기요, 여기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있습니까? 있죠. 이렇게 지나가요. 안 그려서 그렇지. 우리가 완비성이라는 게 뭐예요? 비교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차별 곡선은 요 위에 노란 색깔 같이 A점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나타내거나 그 이상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점을 지나는 데 있나요? 있습니다. 요 점을 지나는 거 있나요? 있습니다. 무수히만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무수히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비교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자, 무차별 곡선은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할게요. 우리가 요거를요. 인디퍼런스 커브 해가지고 IC라고 쓸게요. IC는 교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차해서는 안 된다. 교차하면 어떻게 되는데? 교차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행성의 공리를 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성을 위배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행성이 뭔데? 우리 앞에서 봤었습니다. 네, 여기 살짝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무차별 곡선이 만약에 교차를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녹색깔의 무차별 곡선이 하나 있고요. 주황 색깔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 그러고 여기를 감마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요게 뭐 녹색깔 무차별 곡선 상에서 이게 교차가 되어 있으면은 그렇죠? 알파와 베타가 효용이 똑같을 거예요. 주황 색깔 무차별 곡선 상에서는요. 알파와 감마가 효용이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럼 이행성의 공리라는 게 뭐라고 했죠? 아, 그렇죠. 이게 약간 일관성 있는 3단 논법 비슷한 거야. 당연히 알파가 베타랑 같고 알파 감마 같으면 베타와 당연히 감마는 베타가 동일해야죠.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뒤에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쭉 비교해 보면 베타보다 감마가 XJ랑 YJ를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감마가 베타보다 XJ도 많이 있고 YJ도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베타보다 감마가 우리는 훨씬 더 좋다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뒤에 보면 단조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차하게 되면 이게 단조성인데 이 단조성을 위배하거나 또는 이행성을 위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무차별 곡선의 여러 가지 모양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보시면 인디퍼런스 커브의 다양한 형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첫 번째 줄 밑줄 치세요. 그림과 같은 모양을 가지려면 완비성, 반사성, 이행성, 연속성 외에 또 몇 가지가 더 필요하지만 그 전 단계로 그냥 우리가 볼록한 걸 뺀 나머지들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완전 대체제 관계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완전 대체제라는 것은 대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서로 말 그대로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어떤 소비자가 적포도주를 마시던 백포도주를 마시던 뭐 포도주면 똑같대. 뭐 소주나 맥주 뭐 똑같다라고 하면 그래서 똑같은 만족을 느끼게 되고 얼마나 마셨는가에 따라서 만족의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대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자, 이게 대체 가능하다는 것은 거기 보시면 동일한 똑같은 만족을 제공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완전 대체제 관계는 1대1로 대체가 되는 경우에는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효용함수가 XJ랑 YJ랑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완전 대체제 꼴이 돼요. 만약에 XJ가 100포도 주고 적포도 주고 YJ가 100포도 주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A점 같이 XJ 5개 있거나 YJ 5개 있을지라도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두 개가 똑같은 거야. 5 플러스 5니까 10이라는 효용을 주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XJ가 10개고 YJ가 빵 개 있어도 이때는 10 더하기 빵은 10 이러니까 효용이 10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개수만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빵과 10일 때도 효용은
빵 더하기 10은 해서 1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요. 거기 첫 번째 줄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의 만족도는요. 거기 보시면 얼마나 마셨는가. 이게 두 개 합쳐가지고 어떻게 돼? 총 소비량은 어떻게 돼요? 소비량은 x 플러스 y가 10이잖아. 그래서 x랑 y가 10인 경우에는 마신 개수가 포도주 개수가 똑같이 10개 마셨으면 효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마셨는가에 의해서 만족도가 달라지는 거지 구성 비율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차별 곡선할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완전 보완제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보완제는 같이 소비했을 때 우리가 효용이 이제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항상 일정한 비율로 함께 소비, 그게 이제 완전 보완제 특성이에요. 이제 결합 비율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는 달라지지만, 거기 일정한 비율로 함께 소비하는 그런 상품의 그런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 보완제 효용 함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이고요. 이것도 꼭 1대1 비율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1대1이면 효용 함수가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해서 x와 y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작은 거는 뒤에 무차별 곡선에서 보겠지만 L자 형태가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꼭 1대1 비율은 아니어도 돼요. 여기 결합 비율이 뭐 A와 B 이렇게 다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라면 한 개를 끓일 때 반드시 달걀을 계란을 2개를 넣는다 그러면 1대2의 비율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쪽 가서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재화가 비재화인 경우에 뭐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지금은 효용과 선호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재화라는 말을 써요. 비재화. 자, 비재화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소비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배드제다 해서 배드 해서 보통 명사를 만들어요. 이거는 싫어해. 싫어한다는 것은 싫어 이렇게. 싫어한다는 건 뭐냐면 소비를 할수록 효용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공해 이렇게요. 공해, 쓰레기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은 재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쓰레기와 식품이 달라요. 쓰레기가 한 단위 증가하면 이전보다 효용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용을 동일하게 유지시키려고 하면 무차별 곡선 상에서 그걸 나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맞아요. 거기다 식품 한 단위를 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네, 이런 형태가 돼. 여기가 이제 식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쓰레기 이렇게 있는 거야. 쓰레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여기 A점을 하나 잡아볼까요? A점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만약에 쓰레기를 하나 더 가져다 주게 되면은 아이고 기분이 나빠진 거야.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뭐야? 동일한 효용을 주는 이래야 되는 거니까 뭔가 식품을 더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은 이 무차별 곡선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우상향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보통은 쓰레기를 등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보시면 쓰레기를 등지고 무차별 곡선이 나타나면 이렇게 있을 때 효용의 증가 방향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효용의 증가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효용의 증가 방향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등지고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쓰레기를 그렸을 때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은요. 우상향하는 기울기가 되고 선호하는 방향은 쓰레기는 줄어들고 식품은 늘어나는 방향. 그러니까 왜냐면 쓰레기는 여기 보시면 작을수록 효용이 증가하고 식품은 증가할수록 이렇게 하니까 이쪽이 바로 효용의 증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주 3번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실까요? 자, 각주 3번에는 무차곡선의 기울기와 관련한 게 거기 나와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 다시 그리기 뭐니까 여기다 다시 합시다. 자, 여기가 만약에 식품이 있고 얘가 쓰레기야. 그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무차곡선이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내가 만약에 쓰레기를 한 단위 증가하게 되면 식품을 이만큼 제공해줘. 쓰레기 한 단위 증가하려면 식품 이만큼 줘. 이거야. 그러니까 쓰레기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내가 식품을 그만큼 일정한 비율로 보상받으면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차곡선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림을 다시 크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리면 x제가 식품이고요. 여기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근데 무차곡선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린다니까? 이렇게 그린다니까? 이렇게 많이 그려요. 아니 뭐 정해진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일부러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이게 또 현실에 잘 부합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식품은 한계 효용이 어떻게 돼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체감. 이 한계 효용 개념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단위 더 소비를 했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의 증가 크기가 점차 많아질수록 작아져요. 근데 쓰레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는 한계 효용이라고 볼까? 한계 비효용? 한계 고통이라고 할까요? 한계 비효용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한계 비효용이 쓰레기가 많아질수록 이 고통이 커지는 거야. 막 체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식품은 좋은 건데 많이 있을수록 사람들이 이제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떨어지는데 고통은 막 너무 심해. 쓰레기 조금 한두 개 이렇게 어질러진 거는 참을만 한데 어느 순간 가면은 쓰레기가 한두 개 하다가 완전히 이렇게 오물덩어리가 되면 막 고통이 확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걸 반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쓰레기가 몇 개 없을 상태에서는 쓰레기 한 단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식품 얼마나 보상해주면 됩니까? 했을 때, 저 요만큼만 색깔이 비슷하네요. 요만큼만 이것도 비슷하네요. 다 비슷하네. 좋아요. 하얀 색깔로 합시다. 이만큼만, 이미 버려졌군요. 색깔이. 그래서 이만큼만 보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가 한 단위 올라갔어. 근데, 보상해줘야 되는 게 어떻게 돼요? 고통은 더 심해지고, 식품에 이제 많아지는 거는 점차 이렇게 한계용 체감하니까 더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야 돼. 그래서 쓰레기가 한 단위 똑같은 크기만큼 올라가는데 점차 보상을 해야 되는 식품의 크기가 많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 각주 3번에 보시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변화는 동일한 무차곡선 상에 놓이기 위해서 쓰레기 양이 증가할수록 쓰레기 한 단위 증가했다는 보상이 점점 더 많은 식품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재화가 쓰레기죠. 그 양이 많아질수록 추가로 증가하는 한 단위가 점점 더 싫어져. 그러니까 막 고통이 더 싫어지는 거야. 근데 거기 보시면 상품, 좋은 거죠. 여기 식품입니다. 식품은 그 양이 많아질수록 추가로 증가하는 한 단위가 점점 덜 좋아한다. 약간 느낌이 한계형이 체감한다. 그게 거기 짬뽕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점에서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 오목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중립제가 있을 때 한번 볼게요. 중립제. 자, 중립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향을 안 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 어떤 소비자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그 소비자가 특별히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지도 않는 뉴트럴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한계 효용이 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 오로지 식품의 수량에만 관심이 있고 중립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뒤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우선 X제가 만약에 식품이야, 식품. Y제가 무슨 중립제인데 뭐 헌옷이라고 할게. 입지 않는 옷.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있어봤자 효용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무차곡선이 어떻게 생깁니까? 라고 하면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차곡선 상에는 효용이 똑같은 거야. 내가 식품을 2개 갖고 있는데 여기 A점에서 헌옷은 하나 있었어. B로 이렇게 가요. 그럼 헌옷이 2개 가잖아. A에서 B로 가도 효용의 증가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이게 지금 Y제가 되는 거예요. Y제. Y제가 증가 시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효용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바로 우리는 중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보시면 식품이 많이 있는 상품일수록 좋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파란 색깔보다는 아니면 여기
하얀 색깔, 여기 노란 색깔보다는 여기 효용이 이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효용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더 이쪽이 증가하긴 하겠지만 YJ인 헌옷이 증가해봤자 효용을 전혀 증가시키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중립제가 많은가 적은가는 이 소비자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다섯 번째. 자, 포만점이 있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만이 있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상품 묶음이 존재해. 가장 아이디어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서 이탈되면은, 넘어서게 되면은 그거 이제 당연히 효용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 관역을 생각해 보세요. 관역. 우리가 화살을 쏜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10점 만점에 10점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효용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원래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이제 등고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산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고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는 거죠. 이거 산 정점이고 테두리를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서 투영시켜서 단순화시켜서 내비게이션 같이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효용의 증가 방향은 어디로 갑니까? 네, 여기 산 정상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래서 요거를 뭐 4, 4분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1, 2, 3, 4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두 번째 줄에 네, 포만점이나 또는 지복점이라고 해요. 블리스 포인트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포만점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멀어질수록 효용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포만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어떤 재화든 포만점을 넘어서게 되면 비재화가 된다. 그런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과유불급처럼 너무 과다해도 사실 좋은 게 아니야. 산 올라가다가 정상을 넘어서면 그거는 또 효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포만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점점점점점 보조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X제고, 여기가 YJ예요. 자, 그러면 느낌을 잘 가져볼게요. 여기 이제 노란 색깔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 X에만 초점을 맞춰서 볼게요.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이제 만족의 크기다라고 할게요. 이제 효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용 유틸리티. 그러면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이게 X0라고 할까요? X0보다 적을 때는 효용이 낮아. 근데 X0보다 더 크면 또 효용이 또 낮아. 그래서 X0일 때가 효용이 제일 높아서 효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 노란 색깔은 이 포만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Y0도 볼게요. Y0도 봐요. Y0도 이렇게 해서 효용을 나타내면 여기가 Y고 여기가 효용 U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포만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어. 점점점점 여기를 기준으로 봐서 여기가 지금 Y0로 합시다. Y0. 그러면 여기가 Y0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포만점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입체적으로 타닥 세워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3차원의 형태를 위에서 내려다 본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거를 1, 2, 3, 4분면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나타낸 것처럼 레이더처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게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1, 4분면, 여기가 2, 4분면, 여기가 3, 4분면, 여기가 4, 4분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 4분면은 어떻게 돼? 둘 다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3, 4분면에서는요. X제에 대한 한계 효용도 0보다 크고 Y제에 대한 한계 효용도 0보다 커. 그러니까 이게 X, Y를 많이 가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 X제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최적이라는 거 있잖아. 물이 100도씨에 끓게 되는데 그거보다 많게 되면 효용이 오히려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X제는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은 0보다 작고요.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은 당연히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보다 크다. 그래서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을 칠해볼까요? 잘 되려나? 여기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X제가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니까요. 보이세요? 이쪽이에요. 이쪽. 이게 파랑이 이렇게. 다음에 노랑이 합시다. 노랑이는 Y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효용이 증가, 이걸 따라서 가볼게요. 이걸 따라서 가면, 이걸 따라가면 y주 소비량이 증가할 때 효용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요거라니까, 요거.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니까요. 아유, 이게 지저분해졌죠, 약간. 그래서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돼? y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큰 영역. 여기는 y의 한계 효용이 0보다 작다니까 여기서는 y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작고요. 여기서는 여기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은 거예요.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아. 왜냐면 x가 더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많아지면 효용이 점차 이렇게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은 그런 상황, 비재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사분면은 어떻게 돼요? 일사분면은 아니, 이거는 이게 y에 대한 한계 효용도 0보다 작고 x에 대한 한계 효용도 0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는 전부 다 두 재화가 다 쓰레기 같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림 잘 나와 있는 거 쉽게 볼 수 있었고요. 다음에 55페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요것 좀 한번 더 볼까요? 요거? 여기에 나와 있는 걸요. 우리 그래프로 나타내면 살짝 넘어갔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봅시다. XY가 있어요. 효용이 10으로 똑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5, 이게 있어. 5, X가 5, Y가 5, 점점점점. 여기가 효용이 10 똑같고요. 또 하나, 10빵. 여기가 10이고 Y가 빵인 경우 여기도 효용이, 여기가 B도 효용이 똑같고 A도 여기 C도 효용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일한 효용을 10을 가져다주는 무차별 곡선을 그립니다 하면은 A, B, C 이렇게 연결한 요게 바로 네,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효용 20을 주는 걸 찾아볼까요? 20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20이 될까요? 요거 20이라고 찾으면 되지. 그쵸? 그럼 이거 y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0 이렇게 되니까 20을 가져다 주는 건 여기 이렇게 생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여기를 그려야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면 10 이랬을 때 2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여길 지나게 되면 요거는 효용이 20 이렇게 될 것이고 요 파란 색깔은 효용이 10 이렇게 될 것이고 5라는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은 요거 두 개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빨강이는 지금 5라는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완전 보완제 봅시다. 아니, 이거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고 L자 형태가 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효용함수가 둘 중에 작은 게 X랑 Y,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 이거 해석 한번 해볼게요. X랑 Y 중에서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X가 Y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가 Y보다 작으면 효용은 이때 얼마가 될까요? XY 중에서 X가 작잖아. 그럼 작은 게 전체를 대표한다니까? 그럼 효용은 X 이렇게 되는 거야. 끝. 자, 하나만 더 할게요. X보다 Y가 작아. 그럼 효용은 Y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렇죠? 만약에 XY가 똑같아. 그러면 이때는 효용은 X가 돼도 되고 Y가 돼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요거. 자, 이거 무차별 곡선 어떻게 그리면 돼요? 효용함수는 X만 변하면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Y는 효용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Y제는 중립제야, 중립제. 이해되세요? 우리 앞에서 중립제, Y제가 중립제일 때는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했었어요? 수직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 보시면 X가 있고 Y제가 있는데 Y제가 중립제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직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효용함수가 Y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X제가 중립제야. 그러면 무차별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그릴게요. X가 있고 Y가 있어요. 그러니까 X가 증가해도 나한테 효용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이제 무차별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 지웁시다. 자, 그런데 이거 전체가 우리가 다 나타내는 게 아니야. 뭐냐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영역이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y보다 작은 영역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림을 좀 크게 그려봅시다. 그림을 좀 크게 그렸어요. 여기가 x, 얘가 y. 여기 45도 선 한번 쫙 그리게 되면 요 위에는 어떻게 돼? x랑 y가 똑같은 거 아시겠죠? 요 위에는 어떻게 돼? 요 위에는, 요 위의 영역은. x가 커요? y가 커요? y가 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45도 선상에 있으니까 x가 5고 y가 5가 되면 요 위에 이렇게 있으면 점점점에서 x가 5인데 y는 6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x보다는 y가 더 큰 거를 알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x보다 y가 큰 경우에는 무차곡선이 수직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우리가 색깔을 이걸로 합시다. 빨강으로 할까요? 파랑으로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체가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전체 다 돼 있어서 전체 돼 있고 할 텐데 여기서 요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영역이 안 되니까 쓱 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삭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요거만 남는 거야. 그쵸? 요거만 남는 거예요. 그쵸? 되셨죠? 자, 그 다음 하나 볼게요. 요거. 자, 요 경우는 y에만 영향받으니까 x제가 중립제라서 무찰곡선은 수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수평이 전체적으로 다 수평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역이 x가 y보다 큰 영역에서는 수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쪽이 바로 이쪽에 해당하는 게 x가 y보다 큰 영역이죠. 왜냐면 여기가 5와 5인데 점점점 하면 여기는 6과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수평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두 개만 그래서 그렇지 여기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무수히 많이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매칭되는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자 형태가 돼요. 그럼 한번 살짝 볼게요. 저기 A라고 합시다. B라고 합시다. C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A는 어떻게 돼? X가 5개, Y가 6개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상품 묶음은 X가 5개, Y가 6개. B라는 상품 묶음은 X가 5개, Y가 5개. C라는 상품 묶음은 X가 6개, Y가 5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때 효용을 한번 구해볼게요.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5와 6, 이 중에서 작은 게 5니까 효용은 5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봅시다. 효용은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5와 5가 되겠어요. 그럼 효용은 5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효용은 네,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6과 5다라고 하면은 효용은 5. 그래서 전부 다 효용이 5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무차곡선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 L자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 꺾이는 부분은 요거 두 개 같을 때 꺾여요. 여기 보시면 요거 두 개 같을 때 꺾입니다. 같을 때 꺾이고 요 위에서는 지금 XY가 같을 때는 동일한 효용을 주는 거니까 XY 같은 점은 꺾이는 부분이야. 그래서 꺾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살펴봤고요. 뒤에 나와 있는 다양한 무차곡선과 형태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